아니 쟤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아직도 장 기자님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예. 범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 대통령직을 아직까지 박탈당하지 아는- 안 했을 뿐인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도. 그다음에 헌정 파괴범이에요. 헌정 파괴범이다. 집단으로. 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범죄.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맞습니다. 사퇴를 하는데 네. 헌재 재판을 어떻게든지 지금 늦춰보려고 하는 그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재판 자체를 늦추는 예, 전략으로.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면 좋지만 네. 가령 기각의 동력을 못 찾으면 네. 재판을 천천히 지연시켜가는 지연 전술의 동력이라도 찾으면 어떤가라는 아마 이중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다. 일종의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의 전술 전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확 그만둬 버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헌재의 결단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네. 우리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헌재에 대해서 빨리 네. 재판을 끝내라라고 그렇죠. 강하게 해야 요구할 된다. 시점이 됐다라고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전원 사퇴를 했다. 네. 그러면 법 이론상 네. 일부 지금 사인에 의한 가령 민간인이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네, 네. 이제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보면 네, 변호사가 네.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줘야 돼요. 네. 개인의 근데, 경우에는 네, 개인의 경우.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게 박근혜 개인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네. 공직자로서의 탄핵 심판이냐 예. 약간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니 당연히 공직자죠. 대통령 직분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그 헌법 소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어쨌든 현실적인 쟁점 그런 법 이론상의 하나의 쟁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사임을 하고 네. 뭐 한 2, 3일 만에 다른 변호사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몇 명 들어와 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뭐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새로 들어왔으니 네. 이 헌법 탄핵 재판의 쟁점 파악을 위해서 조금 좀 시간을 좀 사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이 기회의 대등이라는 것이 참 법조계의 일종의 정말 대단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상위 원칙 중에 하나에 예, 보면. 예. 그러면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안 줄까? 이제 현재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예. 그렇게 하다 되게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이번에 순실이 봤잖아요. 예. 아 세상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특검에 출정 못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거기서도 법 이론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 아니에요. 예. 나한테 구속영장 발부된 사실은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또는 이 중간에 뇌물 받아먹은 거, 돈 받아먹은 거 이거지. 예. 지금 대통령한테서 뭐 삼성 뇌물 들어간 거라든지 예. 아니면 이화여대 이런 것들은 구속영장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나 그래서 그 사건으로는 특검에 끌려가서 할 조사받을 이유가 거 없다. 버티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6번을 불렀다가 도저히 못 참고 7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도소에 체포돼 있는 사람한테 또 체포영장을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지? 네. 아니 이미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야?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또 무슨 체포를 해? 체포된 사람을 체포하다. 그러니까요. 이미 네. 이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뭘 또 체포를 해? 이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단한 법 전문 기술자들이 붙어 있고 최순실한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붙어 있어요. 이 탄핵 재판,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형사 재판, 그다음에 특검 수사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로서 붙어 있고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법 전문 기술자가 지금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 판을 이렇게 전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 청문회 때 봤잖아요. 머리 좋으면서 뺀질뺀질하면서 버티기 잘하면서 우하고 야유 같은 사람도 있고 있을 것이고 우, 하고 아, 야유 같은 사람도 우,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분도 조만간 특검이 이제 네. 조사에 지난주에 탁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우하고 가는 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 기술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적 감정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보면. 아. 지난번에 이영선, 윤전추 네네네. 이게 이쪽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네, 보면. 네. 근데 특검 쪽에는 나가는데 한두 번 안 나가다가 살짝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버티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지연 전략이 국민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맞으니까 네. 이 국민들이 이 분노의 게이지가 임계치를 음. 안 넘을 정도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보면. 참 근데 이게 정말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아니 쟤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아직도 아니, 장 기자님 아직도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예. 범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 대통령직을 아직까지 박탈당하지 아는- 안 했을 뿐인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도. 어. 그다음에 헌정 파괴범이에요. 헌정 파괴범이다. 집단으로. 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범단. 범단.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우리가 똑같은 양민으로 보면 안 돼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예 오산이고 예. 우리랑 마음이 평범한 이 평균적인 도덕 상식의 레벨의 네. 이 게이지가 비슷한 이 레벨로 보면 안 돼요. 어. 자 낮은 네. 악귀들의 이 악귀들의 범죄 레벨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악귀들 범죄 레벨로 봐야 된다. 예. 지금 그는 대통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범죄자다, 피의자다. 국민들을 싸우고 있고 국민들과 싸우고 있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 관심도 없어요. 아, 나 몰라. 몰라요. 내가 중요해. 그렇죠. 예. 우리 편들 우리 편들. 네. 우리 편만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어. 정말 이게 세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 특검에 소환됐던 김진수 청와대 그 보건복지 비서관 있잖아요. 이런 지시를 했대요.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 내용을 좀 파악해보라. 알아봐라. 알아봐라. 지시했다. 지시했다. 특검 수사 내용을 알아봐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 국회에서 이거 이제 깨알 같은 자랑. 깨알 같은 자랑 네, 하셔야 국회에서- 됩니다. 깔때기. 예. 국회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특검하고 특검 보들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특검 파견 검사, 그다음에 특검 파견 수사관, 특검 지원 행정 요원들은 네. 대부분 경찰에서 와요. 아니 검찰에서 와요. 검찰. 예. 검사들, 검찰 수사관들 예. 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과거 특검 때는 낮에는 특검이에요. 음. 밤에는 검찰이에요. 그대로 모든 정보가 검찰 상층부로 올라가서 저기까지 다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특검에는 예. 특검 파견된 검사, 예. 파견 직원들이 예.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예. 검찰에 단 하나라도 보고를 하면 네. 그 자체로 징역할 수 있도록 오, 그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네, 강력한 조항을 확 넣어놨어요. 예. 아, 헛짓 못하게. 빨지 못하게. 예, 뻘짓 못하게. 그래서 낮에도 특검, 예. 밤에도 특검, 새벽에도 특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거를 법률화, 법제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제가 설 때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무슨 얘기였냐면 야 이번 특검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 네. 왜냐하면 옛날 뭐 온노비 때나 이럴 때 보면 보면 대충 뭐 하고 대충 뭐 중간에서 마무리하고 그냥 몇 놈 처벌하고 그냥 가는 건데 네.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 같더라.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은 좀 믿을만하다. 맞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다. 그게 국회에서 만든 네. 법제. 잘못 얘기했다가 네. 한 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검사들이 보고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보고 이것 때문에 네. 이거 선배들이 전화하고 야 그거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러죠. 아니 선배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못합니다. 그 양반들도 명분도 되네요. 요새는 변호사도 잘도 변호사 하기도 힘들어요. 돈도 안 벌려. 어떻게든지 끝까지 남아서 연금 타고 버텨야 돼. 검찰에서 네. 연금 타고 버텨야 돼요. 네. 절 내쫓지 말아주세요. 네. 이러면서 이제 보고도 못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아 근데 지금 이 지리멸렬한 이 싸움이 2월 안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 뜨거운 열기가 네. 헌재로 가야 돼요. 국민의 열기가 헌재로 헌재로 가야 가서 된다. 예. 제발 이제
조사할 만큼 했다. 이제 결심하고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음. 언제까지 저 되지도 않는 얘기 들어주며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저 되지도 않는 기일을 끌고자 하는 협박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며 언제까지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증인 신청 심지어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인들까지 신청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그 KT에 그 황혜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 나가면 대통령한테 불리한 짓을 할 텐데 그래도 됩니까? 아니 네.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기회의 공평이라면 자기 측한테 유리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걸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자기네들이 진술이나 이걸 진술 서류를 받아가지고 네. 그 공중에서 특검에다 내면 돼요. 음.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 네. 얼마만큼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요거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돼요 보면. 근데 그걸 굳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기일을 지금 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 사람들이 했던 대로 39명 증인 신청했으면 6월까지라도 갈 태세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이 중에서 그래도 다행히 헌재가 29명 기각했는데 10명에 대해서는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끝날까요? 그 지금 다시 촛불을 좀 들어야 됩니까? 돼요. 들어야 돼요. 아,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네, 촛불 아. 들어야 돼요. 네. 헌재 거기가 아마 헌재로 가야 된다. 촛불을 들고. 예, 헌재 100m죠 거기가. 네, 100m요. 예, 100m, 150m, 버퍼라인 두고 150m부터 예. 정말 침묵의 촛불 시위를 헌재 앞에서 해야 돼요. 침묵의 촛불 시위. 침묵의 촛불 시위를 예, 이번에 일렬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좋죠. 일렬로 한번 쭉 써볼까요? 네. 아, 그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 그 복잡하니까 네. 거기 또 종로가 많이 막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침묵의 촛불 예, 집회를 우리 행진하지 말고 행진하지 말고 예, 조용히 말도 안 해 조용히 그냥. 서서, 예. 말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예, 예. 아무 얘기하지 말고 촛불 하나 들고. 예. 아, 굉장히 그 헌재 입장에서는 네. 이런 국민적 여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재판. 그리고 예. 누차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네. 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살아 있다니까요. 여전히 예, 저거는 우하고 살아있다는 예, 거죠. 박근혜 하나가 죽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 상황이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안 깨지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제명 조치, 출당 조치 못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예. 출당 조치 못 시킨다는 게 무슨 이유겠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황교안 지금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박근혜 권력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이게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촛불을 들고 했으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좀 제대로 이거 자중자애하면서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결국엔 국민 손으로 꼭지를 따줘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국민들이 또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 주 촛불 집회는 토요일 날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7도 정도. 7도. 네, 예, 딱 딱 좋네. 좋은 예. 촛불 들기 딱 좋은 날. 네. 그래도 내복은 입고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그 오늘 박한철 소장이 네. 11시에 이제 퇴임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늦어도 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권성동 위원장의 경우에는 2월 말에 좀 될 것 같다. 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게 제일 유력한? 저희 이제 기대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네. 2월 말 정도에 정리를 해주셔야 지금 현재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 2월 9일인가 2월 9일입니다. 네, 2월 예. 9일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9일날 하고 그날 결심해야 돼요. 아니면 굳이 한 번 더 한다면 네. 그 뒤에 한 기일 정도 더 잡고 네. 양쪽에서 할 얘기 있으면 최후 뭐 이렇게 변론 형태로 한 마디씩 하고 네. 끝냅시다. 그래서 2월 한 10일, 11일 뭐 요간 정도에서는 끝내야 돼요. 2월 10일에는 끝내야 된다. 네, 네. 어. 끝내고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판결문 쓰고 합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월 한 20일, 25일 뭐 하여간 2월 말까지는 네. 정리를 해줘야만 예. 그나마 국가가 빨리 신속하게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나경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앞서 새누리당 깨지지 않고 지금 네.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박근혜 권력은 작동하고 있다. 네. 최고의 법 기술자들 붙여가지고 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이제 박한철 소장이 빠지니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네. 그 권한을 줘서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저희 당론은 안 정해진 상태인데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없으면 반대표 던진 걸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네, 네. 무조건 6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보면 네, 네. 그러면 6명을 채운다고 치면 그래도 모분수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 생각인 것 같고 네, 뭐 굳이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탄핵 재판 끝나고 나서 네. 헌법재판관 한 번 임명이 되면 그렇습니다. 임기 내내 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임기 내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 황교안 총리가 임명을 한다고 치면 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습니다. 동색인 사람이 올 텐데 네. 첫째 그 사람이 찬성할 가능성이 이제 전체적인 국민적인 여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 뭐 박근혜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치지만 네.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어쨌든 임명 안 하는 게 맞고 새로 들어온 후임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뭐 역시 법논리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네.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네. 사실은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뭐 이게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네. 정말로 이런 사태가 극히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지만 가정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안 해놓으니까 네. 사실은 다들 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가가 아주 위중한 그 이를테면 난세에 있는 상황인 네.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그 길을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 운명이 어디로 갈지 굉장히 암울한 지경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여전히 박근혜 권력은 살아서 이 나라를 자신들의 뜻으로 일종의 최순실 왕국을 만들려고 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중이고 네. 이에 맞서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좀 지켜본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이 도대체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저런 식으로 버티는 것을 계속 두고 보기 어렵다. 이런 국민들이 이번 주 투표에 얼마나 나오실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이 이 분노의 게이지가 임계치를 안 넘을 정도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보면 참 근데 이게 정말 국민과 싸우자는 건가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르셨어요? 아니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쟤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이게 진짜 아직도 장 기자님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예. 범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 대통령직을 아직까지 박탈당하지 아는- 안 했을 뿐인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도. 그다음에 헌정 파괴범이에요. 헌정 파괴범이다. 집단으로 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범단. 범단. 아직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런. 우리가 똑같은 양민으로 보면 안 돼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예 오산이고 예. 우리랑 마음이 평범한 이 평균적인 도덕 상식의 레벨의 네. 이 게이지가 비슷한 이 레벨로 보면 안 돼요. 저 낮은 네. 악귀들의 이 악귀들의 범죄 레벨로 보셔야 돼요. 이게. 악귀들 범죄 레벨로 봐야 된다. 예. 지금 그는 대통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범이 아니 쟤들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이게 진짜 아직도 장 기자님 아직도 순진한 거예요? 순진하신 거죠. 예. 범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범죄자. 대통령직을 아직까지 박탈당하지 아는- 안 했을 뿐인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범죄자다. 범죄자도. 그다음에 헌정 파괴범이에요. 헌정 파괴범이다. 집단으로. 네. 이게 범죄 집단이에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범단.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 오늘 이제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맞습니다. 사퇴를 하는데 네. 헌재 재판을 어떻게든지 지금 늦춰보려고 하는 그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재판 자체를 늦추는 예, 전략으로. 그러니까 기각을 시키면 좋지만 네. 가령 기각의 동력을 못 찾으면 네. 재판을 천천히 지연시켜가는 지연 전술의 동력이라도 찾으면 어떤가라는 아마 이중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다. 일종의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의 전술 전략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확 그만둬 버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헌재의 결단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네. 우리 뭘 또 체포를 해 이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단한 법 전문 기술자들이 붙어 있고 최순실한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붙어 있어요. 이 탄핵 재판, 그다음에 최순실 안종범 형사 재판, 그다음에 특검 수사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네.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로서 붙어 있고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법 전문 기술자가 지금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이 판을 이렇게 전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까? 우리 청문회 때 봤잖아요. 머리 좋으면서 뺀질뺀질하면서 버티기 잘하면서 우하고 야유 같은 사람도 있고 있을 것이고 하고 야유 같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분도 조만간 특검이 이제 네. 조사에 지난주에 탁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우하고 가는 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 기술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국민적 감정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에 이영선, 윤전추 네네네. 이게 이쪽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보면. 네, 네. 근데 특검 쪽에는 나가는데 한두 번 안 나가다가 살짝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버티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지연 전략이 국민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맞으니까 네. 이 국민 했을 때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이 기회의 대등이라는 것이 참 법조계의 일종의 정말 대단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상위 원칙 중에 하나에 보면 예. 그러면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회를 안 줄까? 이제 현재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렇게 하다 되게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이번에 순실이 봤잖아요. 예. 아 세상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 특검에 출정 못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거기서도 법 이론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구속영장 발부된 사실은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또는 이 중간에 뇌물 받아먹은 거, 돈 받아먹은 거 이거지. 예. 지금 대통령한테서 뭐 삼성 뇌물 들어간 거라든지 예. 아니면 이화여대 이런 것들은 구속영장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나 그래서 그 사건으로는 특검에 끌려가서 할 조사받을 이유가 거 없다. 버티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 6번을 불렀다가 도저히 못 참고 7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도소에 체포돼 있는 사람한테 또 체포영장을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지? 네. 아니 이미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니야?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또 무슨 체포를 해? 체포된 사람을 체포하다. 그러니까요. 이미 네. 이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헌재에 대해서 네. 빨리 재판을 끝내라라고 그렇죠. 강하게 해야 요구할 된다. 시점이 됐다라고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전원 사퇴를 했다. 네, 그러면 법 이론상 네, 일부 지금 사인에 의한 가령 민간인이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네, 네. 이제 개인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반드시 변호사 강제주의거든요. 보면 네, 변호사가 네. 있어야 돼요. 없으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줘야 돼요. 네. 개인의 근데, 경우에는 네, 개인의 경우.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게 박근혜 개인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네. 공직자로서의 탄핵 심판이냐 예. 약간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니 당연히 공직자죠. 대통령 직분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게 쟁점인데 그렇죠. 이게 개인적인 그 헌법 소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어쨌든 현실적인 쟁점 그런 법 이론상의 하나의 쟁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사임을 하고 네. 뭐 한 2, 3일 만에 다른 변호사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몇 명 들어와 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뭐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새로 들어왔으니 네. 이 헌법 탄핵 재판의 쟁점 파악을 위해서 조금 좀 시간을 좀 사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